안녕하세요. 한국사 강의 강근철입니다. 이번 시간은 고대의 문화, 고대 부분에서 마지막 부분이죠. 고대의 문화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 때 문화라고 하면은 크게 문화의 성격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육과 관련해서는 유교 교육, 그리고 역사서에 대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종교 중에서도 뭐 고대 시대 하면은 불교에 대해서 정리하면 충분히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격가지로 우리 문화가 그 일본에 전파되어서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정도까지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삼국시대 국가별 문화의 성격, 그다음에 유교 교육과 역사서, 그다음에 종교는 불교,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문화가 일본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이 정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가별 문화 성격입니다. 이거 굉장히 간단하고 쉽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느낌, 그 필 그대로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통일, 신라, 발해인데요. 고구려 같은 경우는 지난 시간에도 설명했었죠. 고구려 같은 경우는 아주 패기 넘치고 남성미 넘치고 씩씩하고 열정적이고 아무튼 좀 센 느낌이 드는 단어 전부 다 고구려입니다. 백제는 우아하고 세련됐죠. 그렇죠? 제가 부산 사람이다 보니까 세련되었다는 표현보다는 세련되었다라고 이렇게 세게 발음을 하게 되는데요. 세련되었죠. 이 삼국시대 삼국 가운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백제의 문화가 가장 세련된 문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보면은 굉장히 뛰어난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자, 다음 신라. 신라 촌스럽죠. 신라 구석탱이에 있어가지고 한반도 구석이 있어가지고 문화의 유입도 가장 느렸고요. 굉장히 촌스럽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승자 중심으로 쓰이기 때문에 신라 촌스럽다 이렇게 정리를 안 합니다. 신라는 아주 좋은 식으로 좋은 표현 많잖아요. 소박하고 전통미가 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반해 이제 통일신라 이제 통일했잖아요. 통일을 했으니까 어떨까요? 그렇죠. 좋은 말 전부 다 갖다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고구려에 있는 문화의 특징 일부, 백제에 있는 거 일부, 신라에 있는 거 일부 싹 다 합쳐서 좋은 것만 다 합친 게 통일신라의 문화 성격입니다. 그래서 조화 있고 균형미 넘치고 통일감 있고 정제되어 있고 아무튼 좋은 거 다 합치면은 통일신라 문화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발해 같은 경우는 고구려 계승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당나라의 문화나 제도를 많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고구려와 당나라를 합친 것과 같은 성격이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유교 교육과 역사서입니다. 유교 교육 고구려 같은 경우는 태학이라고 하는 국립대학이 수도에 설치되어 있었고요. 지방에는 경당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경당. 그래서 태학 같은 경우는 유교 경전 교육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역사에 대한 교육도 좀 했었다고 합니다. 경당은 한학과 무술 같은 것들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역사서 같은 경우는 영양왕 때 이문진이 쓴 신집 5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정도 있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백제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기관이 있었다라는 자료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 문서들 곳곳에 보면은 오경 박사, 의 박사, 역 박사 이런 각종 박사들이 있었다는 걸 통해서 어떤 형태든 교육이 실시되었구나 하는 걸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오경 박사와 의 박사, 역 박사는 유교 경전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도 계셨고요. 그다음에 기술학을 교육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백제 시대의 역사서는 가장 유명한 게 근초고왕 때 공이 쓴 서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서기, 근초고왕 때 서기, 백제 시대 때 역사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신라 시대는 유교교육, 신라 시대는 모든 게 화랑도로 정리됩니다. 화랑도로 정리되는데 한 가지 이제 살펴봐야 될 게 임신서기석이라고 하는 비석이죠. 임신서기석. 임신서기석이 뭐냐면 그냥 두 명의 청년이 으쌰으쌰해서 우리 공부 열심히 하자. 앞으로 나라의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자. 이런 어떤 앞으로의 공부에 대한 의지를 밝혀놓은 비석이다. 라는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임신서기석. 그렇죠?
역사서 같은 경우는 그 진흥왕 당시에 쓰였던 거칠부가 썼었던 국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국사. 자, 이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 때 각각 뭐 신지복원, 서기, 국사 이러한 그 책들은 왕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졌습니다. 왕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왜? 왕실의 권위를 높여야만 왕권이 강화되기 때문에. 즉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 때 아주 뭐 먹고 살기도 힘들고 국가 체제를 정비하기도 바빴을 당시지만은 역사서에 신경 썼던 이유, 그렇죠? 왕실의 권위를 세우고 그것을 바탕으로 왕권 강화를 하기 위해서, 왕권 강화의 목적으로 편찬했던 책들입니다. 신지복원, 서기, 국사 이런 책들은. 자, 통일신라의 유교교육. 통일신라는 신문왕 당시에, 신문왕 오랜만에 듣죠. 그 아이들 얘기했다고 했죠. 뉴스페이퍼 킹, 그죠? 역사에 신문에 날만한 일들을 많이 저질렀다. 신문왕입니다. 국학을 설치했죠. 국학이라고 하는 교육기관을 설치해서 유교 경전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유교 경전을 교육을 해서 귀족들이 득세하는 것이 아니고 실력으로 관료를 뽑는 거죠. 이 관료들이 뽑혔다, 그죠? 실력으로 뽑힌 관료들은 왕권 강화의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신라 원성왕 때에서는 독서 삼품과라고 하는 시험을 통해서 그 관직에 진출할 수 있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 신라 하대인데요. 독서 삼품과는 다른 거 아닙니다. 이름 그대로 독서 삼품, 독서를 하는 거에 따라, 독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삼품, 세 개의 품계를 나누었다라고 하는 거죠. 국학에서의 성적에 따라서 관리를 등용하는 제도였는데 말 그대로 독서 능력입니다. 유교 경전을 정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유교 경전을 한 권 한 권 마스터했을 때 이런 책을 봤을 때는 상품, 이 정도 보면은 중품, 이 정도 보면은 하품이다 라고 얘기해서 세 개의 품계를 나눠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읽었던 독서 능력을 가지고 상품, 중품, 하품을 나누고 그에 따라서 관리를 등용하는 거죠. 그리고 이 상품 밖에도 특품이라고 하는 상품보다 더 위에 있는 품계가 있었다고 하는데, 정말 이 특품이 되려면 천재 중에 천재들만 특품을 받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독서 삼품과도 진골 귀족들의 반대로 실패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그죠? 진골 같은 경우는 가만히 있어도 귀족이라는 신분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승승장구하고 관리에 등용이 될 수가 있었는데, 독서 삼품과라고 해서 굳이 국학에 들어가서 책을 많이 읽고 공부도 잘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는 진골 입장에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죠? 그래서 독서 삼품과로 인해서 관리가 등용이 된다? 그 말은 그렇죠. 계급에 따라서 관리가 등용된 게 아니고 실력에 따라서 등용이 됐기 때문에 왕권 강화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가 있다. 왕권이 강화되면은 그렇죠. 상대적으로 진골 귀족의 권한은 약화가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라도 진골 귀족은 독서 삼품과를 반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통일신라 시대에는 외교 문서로는 강수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했고요. 강수의 외교 문서. 그다음에 설총이 이두를 정리했습니다. 그죠? 이 강수와 설총은 대표적인 육두품 출신의 유학자들이고요. 우리 육두품 출신 유학자면 빠지지 않고 빠뜨릴 수 없는 분, 최치원 선생이죠. 그죠? 신라하대 육두품 출신의 유학자. 이분은 그 어떤 신라 사회의 골품제로 인한 유리벽, 더 이상 아무리 내가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신분 상승을 하지 못한다, 진급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 한계, 그런 걸 느꼈던 분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이분의 실력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당시 이제 당나라의 과거라고 할 수 있는 빈공과에 급제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이분이 쓴 토황소경문 이런 거 굉장히 유명하죠. 하지만 이분 출신이 육두품입니다. 그리고 신라하대입니다. 신라하대 육두품, 어떤 성격이라고 했죠? 그렇죠. 사회 개혁을 주장하고, 하지만 개혁이 실패하니까 반신라적인 성향으로 돌아섰다. 이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분 신라 사회의 한계를 느낀 이후에 개혁안 10조를 건의합니다. 하지만 이 건의가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통일신라 시대 때는 역사서 김대문이 쓴 화랑세기, 이 정도 아시면 됩니다. 김대문의 화랑세기, 그죠? 그 다음에 뭐 고승전이나 안 그러면 한산기 이런 책들도 있었다는 거. 화랑세기, 고승전, 한산기, 통일신라 시대의 역사서였다.
그죠? 이런 역사서는 앞서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 때는 왕권 강화의 목적으로 편찬이 되었다고 하면은 통일 신라 시대 역사서는 어떤 신라 문화가 이 주체적인 그리고 주체적이다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신라 어떤 문화나 역사 전통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역사서가 편찬되었다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해 같은 경우는 교육기관으로 주자감이라고 있습니다. 주자감. 이 주자감은 귀족자제에게 유교 경전을 교육했던 것으로 유명하고요. 당나라의 빈공과에서 신라와 이 발해의 이 브레인들이 많이 경쟁을 했다는 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자, 다음 불교입니다. 불교, 종교 중에서도 우리 불교를 살펴봐야 될 건데요. 일단 불교의 수용, 각 국가별로 고대 국가별로 불교의 수용을 정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고구려에는 소수리망 때 예전에 우리 벌써부터 배우는 내용이 많으니까 꼭 전생에 배운 것 같겠지만은 그죠? 그 복수의 칼을 갈았던 백제에게서 복수의 칼을 갈았었던 그 소수리망 율령반포하고 했었던 그 소수리망 때 불교를 공인합니다. 공식적으로 인정합니다. 백제 같은 경우는 침류왕 때 불교를 수용하게 되고요. 신라는 법흥왕 때가 돼서야 불교를 수용하게 됩니다. 이 불교의 역할은 왕권을 강화할 목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동일한 종교를 믿는다 국민들이 해서 국민을 통합할 목적, 그리고 또 새로운 문화를 수용한다 하는 여러 가지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역할 세 가지: 왕권 강화, 국민 통합, 새로운 문화의 수용, 이런 것들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봤었는데 신라의 불교 간단히 볼까요? 원광법사의 세소고개, 화랑도 세소고개를 통해서 호국 불교적인 성격이 있었다. 그리고 자장이라고 하는 스님이 있었습니다. 짜장 아닙니다. 자장입니다. 이 자장 하면은 황룡사 구층 목탑 건립과 관련된 인물로 유명합니다. 현재는 남아있지 않죠. 구층 목탑입니다. 목탑. 불에 탔겠죠, 이미. 그죠? 이 황룡사 구층 목탑의 목적은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호국 불교적인 국가를 구하고자 하는 성격이 강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던 것이 이제 통일신라로 넘어가면서 통일신라의 불교 하면은 네 분 정도의 스님 정리해야 됩니다. 그죠? 얼짱으로 유명했던 원효 스님, 그다음에 옷잘 입기로 유명했던 의상대사. 의상대사는 그냥 제가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원효대사와 구분하기 위해서 원효대사는 얼굴이 잘생겼다, 의상대사는 옷을 잘 입었다, 뭐 요렇게 드립을 쳐가지고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데 뭐 옷 잘 입었는지는 사실 저는 잘 모릅니다. 그 다음에 해초 스님과 뭐 이 정도 세 분이네요. 세 분 정도 파악하시면 됩니다. 먼저 원효대사입니다. 원효대사는 일심사상이 유명합니다. 마음 공부죠. 나의 마음, 밖을 돌아볼 필요 없이 나의 마음 하나만 제대로 공부하자. 일심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화쟁사상을 강조했습니다. 화쟁사상은 화합과 조화를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통일을 이루던 당시에 활동했던 원효라는 인물, 그죠? 사회 통합에 기여한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화쟁사상을 왜 그가 주장했는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원효대사는 그 해골물로 유명하죠. 그러면서 모든 것은 내 마음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불교의 대중화, 굳이 뭐 서역 땅을 밟거나 뭐 당나라를 가서 유학을 하거나 할 필요가 없다. 나무아미 타불간세모살, 이것만 할 줄 알면 된다. 이것만 제대로 외칠 줄 알고 반성할 줄만 알면 누구나, 그죠? 성불할 수 있다. 아미타 신앙이라고 하고요. 불교의 대중화에 힘쓴 인물입니다. 원효. 다음 원효 대사와 함께 서역으로 넘어가려고 하다가 원효는 해골물을 마시고 유학을 포기하게 되고요. 해골물 마시지 않고 그냥 유학을 갔던 그의 친구, 바로 의상대사입니다. 이 의상대사는 영주의 부석사 창건설화와도 관련되는 인물이죠. 시간이 많으면은 부석사 창건설화 옛날 얘기처럼 말씀드릴 것 같은데 강의는 길면은 지루해지죠.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세요. 부석사, 뜰 부자의 돌석자입니다. 돌이 뜨는 절, 왜 돌이 뜨는 절인지는 그렇죠? 각자 한번 알아보도록 하세요. 이상대사 같은 경우는 화엄사상으로 유명했는데요. 이 화엄사상은 이런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 융합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시나
그 원효의 화쟁 사상과 유사합니다. 화엄 사상. 조화롭고 그다음 통일된 국가 건설을 뒷받침하는데 꼭 필요했던 거죠. 세상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융합되어 있다. 화엄 사상입니다. 그리고 의상대사 같은 경우는 관음신앙을 또 전파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관음신앙. 그래서 현세에서의 자비로 중생의 괴로움을 구제하자라고 정리할 수 있는 관음신앙 유명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 해초스님 같은 경우는 왕오 천축국전. 이거 제가 학창 시절에 무식을 표현했던 그런 거죠. 띄어읽기를 전혀 못해가지고 이거 뭐 왕오 천축국전, 왕오천 축국전, 왕오천 축국전 뭐 여러 가지로 발음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죠? 이것도 역시 한자를 알면은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천축국에 내가 갔다 와서 쓴 이야기다. 왕오 천축국전입니다. 그죠? 인도와 중앙아시아 지역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불교를 공부하러 유학 기길을 떠났다가 이 지역 인도 북부 지방과 그리고 중앙아시아 지역의 풍속을 기록한 것이 바로 왕오 천축국전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신라의 불교하면은 선종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선종 같은 경우는 통일 전후에 해서 전래가 되었습니다. 특히나 신라 하대에 유행했었죠. 이 불교에는 교종과 선종이 있는데요. 선종은 좀 더 이제 실천과 수행 이런 걸 통한 깨달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계의 어떤 개혁 요구와 일치하죠. 그래서 교종이 발달했던 시대에는 뭐 탑이라든가 안 그러면은 어떤 불교의 건축물들이 굉장히 화려하고 크게 유행합니다. 교종이 유행할 당시에는. 하지만 선종이 유행할 당시에는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개인의 참선이 중요하다. 내면이 중요하다. 하기 때문에 조형미술 아까 뭐 탑이라든가 건축물 같은 것들의 발달은 상대적으로 좀 덜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이 선종이 유행할 당시에는 승탑이 주로 유행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뭐 진신사리를 모신 탑들만 막 꾸미고 유명한 게 아니고 이름 없는 스님들, 그죠? 개인적인 참선과 해탈을 경험하신 스님들이 돌아가셨을 때 나온 사리를 봉인하는 뭐 승탑 같은 것들이 유행합니다. 이 승탑들도 아주 화려하지 않습니다. 아주 간결하고 아주 심플하다고 해야 될까요? 하지만 조형미가 나름대로 느껴지는 그런 형태의 이 탑이 승탑입니다. 이 선종 같은 경우는 신라 하대의 지방 호족 세력의 지원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 지방에 구산 선문을 성립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불상 같은 경우는 불상 또 할 얘기가 많죠. 우리 삼국시대 같은 경우는 고구려의 연가 7연명 금동열의 입상, 이름 어렵죠. 연가 7연명 금동열의 입상. 이거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불상이죠. 그다음 요즘 맥주 광고에도 나오죠. 맥주 광고에도 김수현 씨가 이 자세에 나오는데 백제 금독 너무 흥분했나봐요.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이거 유명한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이거 일본에서 보고 너무 이뻐가지고 나무를 깎아서 똑같이 만들었거든요.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을 똑같이 만들어 놓고 만드는 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일본에서 이것을 일본 국보 1호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처음에는 막 일본이 아주 자랑스럽게 자신의 국보 1호로 삼을 정도로 할 정도로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던 것이었는데 이것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백제에는 이것을 금동으로 만든, 그죠?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모방해서 일본이 나무를 깎아서 만들었다는 게 밝혀지고 나서는 굉장히 국보 1호 취소할 수도 없고 굉장히 창피한 일이었겠죠. 하지만 우리도 사실 국보 관리에 있어서는 뭐 자랑할 만한 입장이 아니죠. 우리의 국보 1호 어디입니까? 남대문이죠. 남대문 불타가지고 지금 복원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복원인지 건축인지 재건축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났던데요. 사실 참 복원을 해야 되는데 새로운 건축물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조금 아쉬운 점입니다.
그다음 백제도 불쌍하면은 서산에 가면은 마의 삼존 석굴이 있습니다. 백제인의 미소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서산 마의 삼존 석굴 같은 경우는 햇볕이 비치는 방향에 따라서 그 웃는 모습이 달라진다는 것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제가 대학생 때 여기를 답사를 떠났을 때 그 관리해 주시는 분이 문화관광 해설사분이 긴 짝대기에다가 그 전구를 달고 이렇게 햇빛의 움직임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미소가 이렇게 바뀌지요 하는 거 보여주셨는데 실제로 웃는 모습이 미묘하지만 바뀝니다. 그래서 참 신기하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백제는 금동 미륵고살 반가사유상 그리고 서산 마의 삼존 석굴 유명하다는 거 아시면 되고요. 신라 같은 경우는 경주에 베리 석굴 입상 있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신라 통일되기 전에는 그냥 소박하고 그죠? 전통미를 강조했다는 것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통일 신라 시대 때는 여러분 다 아시고 계신 석굴암 본존불 대단하죠. 토암산에 있는 석굴암 본존불 한 번쯤 꼭 가서 보실 만한 우리의 문화유산입니다. 석굴암 본존불이 있고요. 그다음에 법주사에 가면은 쌍사자 석등 이렇게 이 사자 두 마리가 이렇게 서로 배를 맞대고 등을 이렇게 들고 있는 그러한 등이 있는데요. 요거 법주사에 가면 보통 수학여행 때 학생들이 중고교 때 법주사 수학여행 가는 길에 보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그때는 그냥 그죠 친구들하고 떠들고 도박하고 하는데 빠져가지고 이런 아름다운 우리의 유산을 보지 못하죠. 그리고 통일신라 하면은 에밀레종으로 유명한 성덕대왕 신종이 있습니다. 이 에밀레 그 전설 있죠. 시주할 게 없어서 아이를 넣었다 종을 만들 때 실제로 그래서 이 성덕대왕 신종의 그 분석을 해봤대요. 그래서 인간의 몸에 포함되어 있는 인 요소가 인이라는 게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가 분석을 해봤는데 아쉽게도 전설은 전설일 뿐이다. 그래서 성덕대왕 신종에는 사람 몸에 들어가는 어떤 그러한 원소가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발해 같은 경우는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불상들이 만들어졌었다. 그래서 이불병자상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대 문화 부분에서 우리 문화가 일본에 전파된 겁니다. 삼국시대와 통일신라로 나눠서 볼 건데요. 삼국시대 문화는 그 일본의 아스카 문화에 우리가 영향을 좀 주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같은 경우는 해자 스님이 일본의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었죠. 그 다음에 호류사 금당벽화로 유명한 담징 스님 역시도 고구려 분이죠. 백제 같은 경우는 왕인 박사가 일본의 천자문과 논어를 전파했다는 걸로 유명하고요. 불교 역시도 백제가 일본에 전파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백제 가람이라고 하는 게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신라 같은 경우는 일본의 그 조선술과 축제술 같은 것들을 전수해 주었죠. 그죠? 이와 관련해서는 한인의 연못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연못도 왜 존재한다, 일본에 존재한다는 거 아시면 되고요. 이 통일 신라 시대에는 앞서 정리했었던 원효, 그다음에 강수, 설총 이런 분들이 불교와 유교 문화를 전달했고 이것이 바탕이 돼서 일본의 하쿠오 문화가 성립이 되고 영향을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고대 문화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요. 고대 문화 하면은 첫째, 고대 국가별 문화의 성격, 둘째, 유교 교육과 역사서. 그다음 역사서 같은 경우는 왜 편찬됐는지 편찬 목적 다시 한번 봐주세요. 그다음 세 번째 종교는 불교죠. 그래서 시대별 불교의 특징, 그다음에 어떤 스님들이 계셨던가, 그다음에 어떤 불상들이 있었던가 봐두셔야 되고요. 마지막 네 번째 우리 문화가 일본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하는 것까지 보시면은 고대의 문화 부분은 충분히 정리를 잘했다고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제가 녹음을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굉장히 좀 잠기고요. 버벅거리는 경우가 많은데, 짜증내지 마시고 널리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